주변 여자 의사 선생님들은 뭐 어때요? 뭐 이런 결혼관이나 연애관이 보통 일단은 사실 제 주변 여자 의사 동기들은 결혼을 한 동기들이 훨씬 많아요. 다 대부분 한 진짜 90%가 남자 의사. 그리고 대부분 다 자연스럽게 만난 동료 의사. 자만추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좀 연애를 길게 해서 그 전에부터 만난 일반 사람들을 쭉 연애하다가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까지 이제 결혼을 안 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같은 직군이 아니어도 찾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만난 의사 동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선생님들도 얘기하는 건 그게 제일 편하다, 좋다. 와 진짜 상상을 해보면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같은 고생길을 해왔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뭔가 조건이 거의 다 똑같잖아. 맞아요. 제보 따지고 할 게 거의 없어. 똑같은 입장이니까 맞아요. 너무 편할 것 같아. 대화도 잘 되고. 맞아요. 그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문득. 그렇게 안 하면은 어려우니까. 진짜 나이가 들면서 재고 따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화처럼 막 사람만 보고 결혼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시대도 그렇고. 맞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나서 또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고 연애도 이어나가야 되고 결혼을 할 때 이런 조건들도 다 맞아야 돼서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현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퇴시 받은 적은 없어요? 뭐 환자분들이든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있긴 있죠. 있어요? 네, 있긴. 뭐 어떤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 없어요? 아니 뭐 환자분이든 동료분이었구나. 동료도 있고 환자도 있었고. 환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죠? 뭐 편지를 썼어요. 진짜?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인턴 때였는데 편지를 막 뭐 장황하게 쓰셔가지고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쓰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뭐 이렇게. 인턴 때면 진짜 찐사랑 아닌가요? 진짜 초췌하게 진짜 씻지도 못하고. 저는 사실 인턴 때까지는 365일 내내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진짜요? 제가 초췌해지기 시작한 건 1년차 때부터고요. 지금까지 초췌하게 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이랑은 아무런 것도 없었고? 네, 연락 안 했죠. 그쵸. 네. 연예인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저 공유예요. 힘들겠네. 그럼 만약에 공유가 환자로 왔다. 연락처를 물어본다. 그러면 핸드폰 드려야죠. 처방 좀 드리면서 같이 끼어들고.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환자랑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도 있고 영상들도 좀 봤는데 그럴 때는 다른 의사쌤한테 넘기고. 네, 그치. 그러면 나랑 의사 환자 사이가 아닌 거잖아.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거. 그러면 괜찮잖아. 내가 이 사람 진료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명심할게요. 그 다음에 혹시 공부가 아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오면 오케이. 연애 따로 결혼 따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이가 차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은 이전에는 막 그냥 만나보지 뭐 만나고 결정하지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해도 될까? 만나도 될까? 시간 낭비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투자한다는 게 엄청난 거니까. 맞아요. 이 시간. 맞아요. 주변 의사쌤들을 봐도 기대 심리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결혼을 하기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기대 심리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혼 상대는 또 어떤 게 좀 달라요? 연애 상대랑? 사실 결혼 상대는 일단 그런 연애 상대 그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A라는 조건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B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좀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워도 나는 다른 부분에 그런 게 채워지면 저는 괜찮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연애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결국 티키타카나 그런 것들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만나는 게 지루하지 않고 조금 뭔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왜냐면 그게 평생 내가 80 이렇게 살 텐데 만약에 막 만났는데 막 2시간 말하고 나니까 막 말할 게 없고. 그래서 선생님이 자만추를 좀 하시는구나. 왜냐면 소개팅이나 폰 이런 거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네 하고 딱 치워버릴 수 있거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돼야 되고 사실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종교나 이런 것들도 좀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일단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종교가 같은 종교였으면 같은 종교. 같은 종교였으면 좋겠다. 사실 뭐 제가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경제력을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저랑 비슷하게 벌어도 괜찮고 아니면 저보다 뭐 조금 덜 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저는 그런 왜 자격지심이나 멘탈이 세고 자존감 높은 사람이 그런 거면 없어도 돼요. 전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것 같아요. 중요한 자존감. 맞아.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연애나 결혼을 지속하는 건 좀 힘드네요. 선호하는 직업군 같은 건 특별히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선호하는 직업군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저랑 맞아도 되고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위험한 직업은 싫은 것 같아요. 아, 위험한 직업, 뭐 생명 네. 과부가 될 수 있어서. 주변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이런 외적인 걸 많이 안 따지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 키를 별로 안 따져요. 아, 진짜? 공유가 키가 큰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공유가 좋지만 그 이제 이상형이니까요. 그치. 이상형은 언제까지나 이상형이니까 이상형이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지. 그치, 살아가는 원동력도 되니까. 그러면 화가 안 나겠죠. 그치. 뭐, 키도 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키가 얼마죠? 저 169. 와, 진짜 크시네. 근데 그냥 저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70 초반, 70 중반도 괜찮아요. 제 친구가 그러면은 그렇게 벽을 안 느껴도 되겠네. 여자 의사에 대해서 좋아하면 좀 자신감 있게 뭔가 대시를 해야 되겠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자존감. 자존감. 그게 채워지면 맞아. 사실 누군가를 만나는 건 크게 상관없지 않아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은 남자 의사들도 그렇지만 여자 의사 쌤들도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같은 이제 직업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면 밖에서 만나기 너무 힘드니까. 맞아. 근데 그 이유가 여자 의사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아. 너무 높게 생각을 하고 아예 나랑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버리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의사분들은 보통 남자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연애하고 결혼하시거나 비슷한 그런 전문직 직업군분들 많이 만나시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자만추로 만나기엔 여자 의사가 남자 의사를 만나는 가능성도 훨씬 많고 여자 의사보다 남자 의사 수가 같은 병원에 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 만날 기회도 많고 그렇게 해서 자만추가 되고 결혼하면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밖에서 소개로 의사 같은 직업군을 만나기엔 또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분도 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은 직업군이면 그치. 특히나 남자니까 그러면 또 이제 맞는 게 어렵더라고요. 공감하세요? 네, 그쵸. 아니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자만추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의사끼리 만나게 네? 되잖아요.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사실 저는 지금은 당장 내년에 어디서 일을 할지가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요즘 사실 뭐 그 전에 전문의 시험을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그것도 지금 고민이지만 근데 이제 어디를 정해서 일을 해야 될지가 사실 지금 고민인데 우리 스리생에 나온 것처럼 장겨울 선생님 이런 사람 다 펠로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펠로우 길을 가야 할지 아니면 나가서 로컬에 취직을 할지 되게 여러 가지를 지금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전문의로 땄지만 이비인후과 로컬을 갈지 아니면 사실 저 미용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젊을 때 좀 배우고 경험해보고 가는 게 좋을지 좀 되게 여러 가지를 놓고 있어가지고 이게 고민이 모든 의사쌤들이 고민을 하는 거겠지만 학문적으로 더 이제 쌓을지 현실적인 걸 좀 포기하고 내가 관심 있는 이런 피부 미용을 하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맞춰서 갈지 그런 걸 고민하는 시기고 지금 엄청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진짜 터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네. 그럼 직업적으로 이제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거고 직업 외적으로는요? 직업 외적으로는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그런 말 하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줄지 그런 거죠. 왜냐면 이 기회들이 잘 없잖아요 이제 맞아요. 사람 만날 기회도 없고 지금은 좀 위드 코로나 돼서 그래도 만날 기회가 좀 생겼지만 그나마 코로나 때는 거의 없으니까 없었어요. 그때 인생을 지금 코로나가 2년을 뺏어가버렸어요. 네,
너무 억울해. 아, 진짜 억울하다니까 이거. 이 중요한 30대 초의 나이. 그러니까 이 진짜 황금 같은 이 시기에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아, 진짜 진지하게 그런 고민을 하고 네, 있어요. 나이가 이제 조금씩 차가고 있으니까 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아, 들어요. 비혼주의는 아니시고 네.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중이시구나. 막 빨리 하고 싶은 건 또 아닌데 그냥 그냥 이제 막연히 아 내가 나중에 결혼이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눈을 막 맞춰서 갈 수도 없고. 공유 닮은 분. 공유 닮으신 분 연락 좀 연락해 주시면. 그래서 오늘은 여자이사 선생님의 이런 직업적이나 연애, 결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